이 심우정 총장 네. 이 딸 특채 의혹 이거 좀 개요라고 할까요? 좀 어떻게 여기까지 이 의혹이 좀 불거져 왔는지 그게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좀 개괄적인 상황을 한번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의원님. 일단 시작은 이제 네, 뭐 작은 제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보로. 예, 대개는 다 저희가 그렇죠. 뭘 파는 것이 네, 작은 제보가 있었고 그것을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보자라고 제보가 해서 왔으니까. 네,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는 과정에서 네, 뭐 좀 이상한데라고 음. 하는 게 발견이 되었고 네, 조금 꼼꼼하게 살피면서 이게 특혜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이 많이 네, 드러나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 제가 상임위에서 문제 제기하고 네, 그 다음에 조금 더 증빙이 된 이후에는 저희 외교통일위원회 차원에서 한 2번 정도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뭐 간단합니다. 간단하다. 국립외교원이라고 하는 외교부 소속 기관이 있습니다. 국립외교. 예, 국립외교원. 예.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멋져 보이죠. 그럼요. 네, 여기에 기간제로 연구원을 모집을 합니다. 한 10개월, 뭐 8개월 정도 근무를 하게 되는. 네. 왜냐하면 이제 국립외교원이라고 하는 게 뭐 대학생 서포터즈도 운영도 하고 그 대학생들을 위한 국립외교원에 대한 것들을 외교 업무와 관련한 것들을 알리는 아카데미 같은 것도 운영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 인력이 필요한 거죠. 네, 그 지원 인력을 2021년부터 네. 한 명씩 뽑았었습니다. 기간제로 해서 한 8개월 근무를 하게 되는. 네, 여기에 이제 그 사람을 뽑는데 그래도 이 분야를 조금 교육 운영 지원이 네, 가능한 사람이면 좋겠다고 해서 교육학을 전공했다든지 또는 잘 소통이 되는 뭐 커뮤니케이션 학을 했다든지 네. 뭐 인문학을 했거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음. 석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 그게 아니면 조건이 있죠. 예, 해당 분야에 대해서 예. 학사 학위를 가지고 실무 경력이 한 2년 정도가 된 사람을 네. 대상으로 해서 21년부터 한 명씩 뽑아왔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당시 저희가 발견한 건 심우정 총장의 딸은 이 당시 요 시기에 그때가 이제 연초이기 때문에 네. 석사 학위를 가진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렇죠. 연초니까. 네, 연초니까. 또 특히. 졸업 예정자일 수는 있겠다. 그러나 석사 학위 소지자는 아닌데 왜 이게 됐을까? 왜냐하면 채용 공고에는 확실하게 네. 석사 학위 소지자로 되어 있거든요. 아, 근데 이제 학사로는 그게 어려운 것이 경력이 또 2년이 안 되는 거예요. 경력이 또 2년이 안 된다. 네, 국제학을 했고 뭐 예. 어쨌든 이제 인문학을 크게 보거나 사회학을 크게 보면 그 해당이 되니까 해당되는 학과를 졸업해서 경력이 2년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쪽으로 했을 텐데 그게 안 됐어. 안 되어서 예. 아마 석사 학위 쪽으로 눈을 돌린 게 아닌가 하는데 뭐 어쨌든 석사 학위 예정자와 석사 학위 소지자는 완전히 다르죠. 채용 시장에서는. 그럼요. 다르죠. 다른 다릅니다. 평가를 당연히 예. 받는 것이고. 대개 예정자를 모집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채용 공고에 명기를 합니다. 맞아요. 졸업 예정자. 그래야 예정자들이 다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졸업 아이고. 예정자 포함이거나 그게 네. 아니면 자격 요건을 얘기할 때는 기준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채용 공고 시점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고 있을 것이라든지 하는 이렇게 이제 응시 자격은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하거든요. 예. 워낙이 채용 시장에서 이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근데 졸업 예정자였는데 어쨌든 채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8개월을 근무를 하고 그만두시고 네. 올해 초에 외교부에 취업이 되어서 지금 신원조회 중이다라고 하는 걸 저희가 알게 되었어요. 신원조회라고 하는 건 결국 면접까지를 다 보고 이제 최종 마지막.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신원조회에서 뭐 크게 문제가 없으면 그냥 되는 건데 신원조회가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국립외교원에 근무했을 때 채용될 때 이미 신원조회를 했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의례적으로 그냥 예. 바로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게 조금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늦어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외교부 거는 조금 더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립외교원도 이상하지만 외교원은 이제 자격 요건이 아예 안 됐는데 외교부는 자격 요건을 바꾸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외교부에서 공고를 냈었던 거는 경제학 관련한 석사학위 소지자, 경제학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아, 이것도 있네요. 실무 경력. 예, 실무 경력. 2년. 이건 이제 조금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석사 학위가 있어야 하고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되고. 그야말로 이제 경제 분야의 전문가를 뽑겠다. 그렇습니다. 이거죠. 외교부에서. 외교정보 일과에서 네.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건 어허. 뭐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올해 뭐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면서 경제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뭐 요동칠 거기 때문에 경제안보 외교센터가 있긴 합니다만 거기도 경제 분야 사람들을 모집을 하고 합니다만은 네. 정보를 다루는 쪽에서는 또 급하게 어. 그때 정보를 스크린을 해야 되니까 이런 사람이 필요할 수 있겠다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해주고 하는 사람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랬는데 뭐 채용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 했는데 경제 관련해서 당사자가 있었겠죠. 최종 면접까지를 봤는데 이분을 불합격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왜 불합격 처리를 했냐? 저희 원실에서 물었더니 우리말을 잘 못한다. 아, 우리말을 한국말을 잘 못한다? 네, 그 얘기예요?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외국인이냐?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여기에서 태어나서 예. 학교를 쭉 하고 오히려 제2 외국어를 좀 할 뿐이지 우리말을 잘 못한다는 게 도대체 전 그러니까 석연치 않은 이유로 어쨌든 이 당사자를 최종적으로 면접까지 본 사람을 불합격 처리를 해버리고 예. 그리고 재공고를 내는데 어허. 보통 이제 재공고를 내면은 뭐 불합격을 처리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면 재공고를 내면 경제 관련한 석사를 뽑겠다고 했으니까 경제 관련 석사를 다시 재공고를 내면서 기한을 좀 넓게 잡겠죠. 그렇죠. 너무 사람이 숫자가 적게 왔다는 예, 예. 얘기거든요. 재공고하는 이유라면 그렇죠. 예. 그럼 뭐 기한을 연장을 예. 하는데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기한을 연장하는 사례가 외교부에서 사람 뽑을 때 1차 기한 연장, 2차 기한 연장까지 맞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예, 맞는 사람이 예. 필요로 하니까요. 그런데 기한 연장이라는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응시 자격을 바꿉니다. 경제 분야에서 예. 국제 정치 분야로. 경제 분야에서 국제 정치. 네, 근데 완전 이제 다른 상황인데. 다른 상황입니다. 경제와 완전히 대상이 국제 정치.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원자들이 심 총장의 달라지는데. 딸이 전공한 것이 국제 협력 예. 분야였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정치 분야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채용이 진행이 되고 최종적으로 심 총장의 딸이 총장 딸이 면접까지 보고 신혼조에 들어갔다. 그래서 네. 경력을 그럼 뭘 인정했냐? 경력 경력이 있어야 요건을. 되니까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도 지난해 2024년 2월 말에 석사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2025년 1월이면 2월이면 1년 정도밖에 없는데 그렇네요. 그간의 경력이라고 하는 것은 국립외교원 8개월 경력밖에 없거든요. 식무 경력. 네. 확실하게 어허. 급여를 받는 경력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도대체 뭐를 경력으로 인정했길래 원래 외교부가 조건으로 내걸었던 실무 경력 2년이 인정된 것이냐. 그래서 그걸 내라라고 했더니 뭐 이 핑계 저 핑계 뭐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안 내고 네. 대검에서는 오히려 그 심 총장은 뭐 이미 개인 정보 그 제공 동의서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얼마든지 낼 거다라고 했는데 그러고도 한참 동안을 자료가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요? 냈습니다. 예. 근데 최종적으로 어쨌든 정리를 한 걸 가지고 왔는데 저희가 받은 것은 3가지를 경력을 인정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교부와 심 총장이 했던 얘기가 동일한데 다 35개월이라 그랬거든요. 심 총장도 35개월. 35개월 경력을 인정받았다. 그래서 네. 2년이라고 하는 경력을 넘어서- 충분하게 예. 요구했다. 외교부에서 인정한 게 보니까 국립외교원의 그 8개월 경력과 8개월. 그리고 심 총장 딸이 보니까 이제 서울대 국제대학원을 다니면서 국제대학원 산하에 보면 네. 국제학 연구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제학 연구소. 국제학 연구소 산하에 네. 그 장몬의 유럽 센터, 장몬의 EU 센터라고 하는 센터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 본인은 연구 보조원으로 일했다라고 경력을 써냈는데요. 1년 10개월. 네. 실제로는 연구 보조원이 아니라 석사 연구생. 연구 보조원이 아니라 석사 연구생이었다. 예, 그냥 예. 그 석사 과정에 있는 연구생인 거죠. 석사 예. 과정에 있으면서 거기 참여해서 그렇죠. 그 뭐 프로젝트를 조금 지원하고 하는 이런 거였죠. 예. 그래서 요거는 연구 보조원과 석사 연구생은 또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서울대학교 국제학 연구소에서는 연구 보조원을 뽑습니다. 따로. 예, 따로 뽑습니다. 예. 국제학 연구소 이름으로 사람을 뽑아서 배치를 하는데요. 여기에는 급여도 주어집니다. 네. 한 달에 60만 원이고 근무 시간은 12시간이다. 그러니까 하루 반 1.5일 주 40시간 기준 했을 때 네. 그거에 근거해서 급여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 유럽 센터의 경우에는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석사 연구생이기 때문에 급여가 주어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지도 교수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 와서 하는 지도 교수도 아마 그 언론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뭐 어찌 보면 약간의 조교의 역할 비슷한 그런 그렇겠죠. 교수 그런 이제 것이다라고 보조. 하는 거고 급여라고 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근데 이제 당사자가 와서 경력 증명을 떼주십시오라고 하니까 그 장문의 그 유럽 센터에서는 네. 여기에서 어쨌든 이 뭐 연구 보조원의 형태로 해서 뭐 1년 10개월 정도를 했다라고 하는 요구를 네. 하니까 써줬다는 거예요. 음. 그런데 그 써준 것을 경력을 증명하고 확인하는 절차는 채용기관에서 해야 합니다. 외교부가. 외교부가 그걸 예.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간에 워낙이 많은 부처에서 행정부 내에 비공무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많아서 네. 2023년 3월 달에 국민권익위에서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아. 그 전에도 매뉴얼이 쭉 있기는 했지만 이게 잘 확실하게 해서 모든 행정기관은 이 명을 따라라라고 하는 이 매뉴얼에 따라라 그렇게 해서 불공정 시비를 없애라라고 하는 것에 정확하게 급여를 받았을 경우에만 네. 경력으로 인정하고 그것이 아닌 경우는 경험으로 표기를 하라. 아. 경험에 해당된다. 그러면 급여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뭐 중요한 그렇습니다. 상황이네요. 그러면 네. 경력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냐? 사대보험을 냈는지 안 했는지를 아. 해당 기관에 문의를 하라. 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이미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대보험 기관이나 네. 또는 근무했던 기관에 급여를 주었느냐, 그래서 소득증명원이 표기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해서 뽑아라. 그래야지만이 경력과 관련한 시비에 걸리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경력은 당락을 좌우할 수 있거든요. 경력 얼마 민감하죠. 이상을 하게 되는 그럼요. 경우에는. 예.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써낸 거를 그대로 다 인정을 한 거예요. 유독 왜 심우정 총장 딸만 그랬느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그 얘기를 했죠. 왜 이렇게 유연한 잣대를 들이댔냐? 왜 이렇게? 예. 유달스럽게 유연하고 관대한 잣대를 썼다고밖에 할 수가 없다.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국립외교원 8개월 외에는 네. 사실 급여를 받은 흔적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 중요한 부분이에요. 급여를 받았냐 안 받았냐. 네. 만약에 급여를 안 받았는데 그걸 경력을 인정해줬다 그러면은 그런 이제 권익위의 판단 이런 건 좀 어기는 셈이 되니까. 어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권익위는 그것을 채용 비리라고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따른다면 네. 심우정 딸은 채용 비리 혐의자, 그러니까 의혹을 가진 뭐 지금 의혹이지만 어쨌든 다 그렇습니다. 조사해봐야겠지만 어쨌든 네. 그런 개연성,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어, 의혹이 이제 개연성이 조금 좀 네, 차고 넘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와 지금까지 의원님이 이제 쭉 정리해 주셨는데 네. 이게 과연 심우정 딸이 아니라 일반 우리 이제 시민이었다면 일반 가정의 자녀였다면 이렇게까지 됐겠냐는 생각이 우선 들고